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담당 김종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2009년 시험 대비 정책론 제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최근 우리 정책론 시험의 출제 경향과 또 그에 따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도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6회 시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전체 공부,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 갈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시간을 공부 방법론 강의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2월에 실시된 6회 시험의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에 치러진 6회 시험의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고요. 이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 방법도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공부 방법에 철저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책론의 경우에는 뭐 학부든 대학원이든 학점은행제든 이 사회복지 정책론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잘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나 다 한 번쯤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근데 정책론의 특징은 이론적이며 추상적이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이 광범위한 정책론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론 문제들 어떻게 출제되고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정책론의 일반적인 사항. 정책론 개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된 출제 내용은 우리 복지의 필요성, 특히 국가 중심의 공공복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아니면 정책 집행의 주체, 그 밖에 뭐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효과 등이 이 정책론 개요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고 출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6회 시험의 경우에는 무려 11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의 이론 부분이죠. 이론 부분 주로 뭐 우리 유럽 지역, 미국 지역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출제되는 올해 출제됐던 것만 살펴보시면 사회 양심론이라든지 아니면 탈상품화 이론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 정책 공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복지국가론 등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파트에서는 관련 문제 포함해서 약 5문제, 여기서는 11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출제되는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머리 아픈 부분이죠. 그죠? 정책의 발달의 역사, 발달의 과정, 전개 과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 주된 내용과 출제되는 내용 보시면 올해 출제됐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엘리자베스 빈민법, 최초의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진다라고 인정한 우리 빈민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빈법 1834년 신구빈법이나 그리고
근대 사회복지제도의 전환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베브리지 보고서 등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법제의 발달 과정, 복지법제의 역사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 역사 관련 부분으로 해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정책 개요, 일반적 사항, 국가 복지의 필요성, 재원, 주체, 개념, 기능, 효과 등등이 전부 합쳐져서 11문제. 이론, 우리가 생각하기조차 좀 싫어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우리 복지 실천 분야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학자들의 이름이라든지 또 이론과 이론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이론들도 많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잡할 뿐더러 내용도 많고 구별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론 파트가 되겠고요. 정책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어제 살았던 그 하루가 어떻게 보면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고 있는 것도 내일 보면 역사라고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억이 오래 나는 날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단순히 공부를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면 최소한 우리의 선배가 아니면 우리보다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뿌리는 흥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흥미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부모님 찾아가는 것, 조상 찾아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 한참 인기 좋은 게 조상 땅 찾기 할 때는 조상 찾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뭔가 수익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부하기 전에는 역사라는 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없고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흥미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역사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문가로서의 자기 경쟁력도 키울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첫째 시간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정책론의 총론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암기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총론 부분입니다.